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 인사드립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걸 보통 어떻게 아시죠? 네, 병원에서 피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시죠. 병원에서 알게 되고 치료도 이제 병원에 맡기는데, 그러면 환자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냥 계란 고기만 안 먹으면 되나요? 예, 그래서 오늘은 보충 수업입니다. 예전 방송도 찾아서 들으시고 환자혁명 책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자, 피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생각이 뭘까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말고 당사자인 환자 입장에서 뭘 알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냥 콜레스테롤이 높은 걸 알게 되신 건가요? 예, 90%의 환자분들께는 그게 전부겠죠. 혈관을 막으면은 심장마비, 뇌졸중인데 빨리 낮춰야 한다. 그거만 생각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다면 많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째, 스트레스가 있구나. 둘째, 염증이 있구나. 스트레스와 염증, 딱 이거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뭐였죠? 정신적 스트레스랑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나뉘죠.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대표적인 게 뭐죠? 뭐 술, 담배 이런 거 빼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수면 부족, 또 콜레스테롤 환자는요, 잠 부족하면은 절대 못 고쳐요. 아니면 과도한 노동, 그러니까 운동도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노동인 거죠. 예,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도 우리 몸에 또 스트레스지만 음식이 바뀌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탄수화물 많이 먹어도, 저탄고지를 시작해도 단순히 지방 많이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중성지방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맞지만, 자, 그래서 스트레스 많고 잠 많이 못 자는 회사원들한테서 이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많은 거고요. 나이 들어서 염증 늘어나기 때문에 40대 이후에 늘어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죠. 관계, 업무, 직장, 뭐 금전과 같이 환경적인 스트레스나 그런 실제적인 스트레스들이 있고, 반면에 본인이 꼼꼼하거나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완벽주의라서. 그러니까 환경을 우리가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뭐 직장 때려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혼할 수도 없고, 말 안 듣던 자식이 갑자기 말 잘 들을 리도 없고. 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몸을 쓰면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호르몬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원시 시대 때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냥을 하거나 내가 사냥을 당하거나. 그때 잘 뛰어서 도망가라고, 잘 뛰라고, 또 조금 뭐 다쳐도 아프지 말라고 나오는 호르몬이 콜티졸홀인데, 이게 다시 낮아지려면 뭘 해야 돼요? 네, 도망을 가든가 사냥을 하든가 헐떡헐떡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호르몬대로 계속 다 나오는데, 그런 운동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냥을 하지도 않고 사냥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콜티졸 호르몬이 가시지 않고 몸에 남아도는 콜티졸 호르몬들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인슐린 저항을 유도해서 당뇨나 고혈압, 콜레스테롤, 뭐 이런 증상들을 일으키고, 또 멀쩡한 갑상선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즐거운 운동을 하나 정도는 취미로 갖고 계신 게 아주 중요하죠. 운동이 도저히 나랑은 맞지 않다, 운동할 형편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웃는 것과 노래를 듣거나 부르는 것도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천하셔서 이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연구 조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콜레스테롤 낮추려면 어떤 보충제 먹어야 돼요? 벌버린 먹으면 되나요? 나이아신, 폴리코사놀? 이런 거 완전 잘못된 질문이죠. 제 유튜브 중에도 지나가다가 제가 나이아신을 언급하면서 책에도 언급돼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셔서.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동영상들은 긴 강의 중에 일부만 따서 올린 거예요. 전체 맥락을 보면 보충제만 잘 먹으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충제를 프로모션하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는 건데, 콜레스테롤이 나이아신이 좋대, 폴리코사놀하고 알파리포산이 좋대, 그것만 캐치하시고 그것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약이 부작용이 많다고 하니까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발기부전된다며, 치매 빨리 온다며, 뭐 근육통, 신경통, 간에 안 좋다며.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약은 안 먹을 거고 약 대신에 다른 보충제를 생각하시는 건데, 이게 전혀 이해가 없이 컨셉이 하나도 안 바뀌고 무기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합성해서 천연으로. 그럴 거면 그냥 스타틴 처방약을 드시는 게 낫죠. 당장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데는 약물을 따라갈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폴리콜사놀이 뭐 30 떨어뜨린다 그러면 스타틴은 한 70 정도 떨어뜨리니까. 그렇게 해서 약이 됐든 보충제가 됐든 원인을 제거하진 않고 생활 습관도 그대로 놔두고 억지로 떨어뜨려서 피검사 숫자만 맞춰야 하면, 맞춰나 봐야 얼마 안 가서 또 오른단 말이에요. 당뇨, 고혈압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암도 다르지 않아요. 당뇨 환자분들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 일주일이나 2주 후에 다시 병원에 오셔서 재진을 하면 당이 많이 좋아졌어요. 매일 아침마다 본인이 집에서 재니까 수치가. 약도 끊고 또 막 수치가 좋게 나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빵을 좀 먹었더니 다음날 확실히 당이 높아지더라고요 하시면서 이제 자기 몸을 좀 알아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관리가 가능하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 당뇨 환자예요, 아니에요? 아직은 당연히 환자죠. 수치상으로는 아니죠. 수치상으로 일주일에 5일은 정상이고 뭐 하루 이틀은 환자로 나오는 거예요. 음식을 조심하니까 혈당을 재면은 거의 매일 정상으로 나오다가 빵 쪼가리 먹었더니 그 다음 날은 뭐 140이 나오면, 어제 떡국 먹었더니 확실히 올라요. 130 나와요. 잘 먹으면 안 오르고 막 먹으면 오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20년 전에 대학생 시절에 막 먹어도 안 올랐잖아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숫자는 정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고, 피검사 수치만 보고 환자에 대해서 더 이상 알아보지 않고 환자다, 아니다로 판단을 하는 게 얼마나 야만스러워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당이 높은데 뭐 약이 있어서 먹기만 하면 일단 피검사에서 다 정상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건강해지거나 우리가 걱정하는 그 합병증들, 뭐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나 눈의 문제나 신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예방을 된다고 하는 게 이상하죠.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수랑 뭐가 달라요? 뭐 연구 논문이 뒷받침해 주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 연구 논문도 똑같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게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의심은 하시죠. 그러니까 의심하셔야 돼요. 왜? 예방이 안 되니까. 약으로만 계속 혈압을 낮춰서 해결을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또 정상 혈압 기준을 130에 80으로 낮췄잖아요. 130에 80으로 하면 이번에 이제 좀 나아질까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패러다임은 바꾸지 않고 해결을 보려고 해서 자꾸 이런 악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약을 통해서라도 빨리 수치를 낮춰야 하는 거는 의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의사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의사한테 다 맡기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이번에 영화 제가 신과 함께, 죄와 벌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 거기 나태함의 지옥이 나오더군요. 나태함의 지옥. 죽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승에 살아있으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특히 당뇨병.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게 합병증이 무서운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알약 하나가 되게 간편해 보이시죠? 5년, 10년 지나면 건강 문제가 더 꼬이고 간편했던 것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결코 간편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깨닫고 공부하기는 잠시 힘들어 보여도 먹는 음식이 간결해지고 내 생활이 간결해지면 그게 삶 자체도 간결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거라니까요.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다른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시고 환자혁명 책도 읽어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거기 모든 솔루션이 있다는 뜻 아니고요. 감을 잡으시고 또 복습하시고 기능의학적으로 해결책을 찾으시면 좋겠지요. 미국에 계신 저희 환자분들께서는 저희 병원에 오셔도 되고
미국에 또 뭐 기능의학 선생님들이 워낙 많아요. 네, 그리고 아무데나 가셔도 되고, 한국에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는 기능의학 선생님들께 진료를 받으시고, 요즘 기능의학 선생님들 한국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약 멀리하고 병원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병원 치료 그 이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비타민, 영양제 먹으면서 어떻게 대충 해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예, 이제 곧 2018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환자는 둘로 나뉘게 될 겁니다. 환자혁명을 읽은 환자들과 환자혁명 책을 읽지 않은 환자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대학생과 유치원생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남에게 내어 맡길 것인지, 내가 주체가 되어 의사와 함께 내 병을 치료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인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병원 치료나 의사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한 단계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환자들의 이런 변화가 결국은 전체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는 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환자혁명을 읽은 의사들과 그렇지 않은 의사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환자혁명 책을 읽은 의사들은 말 그대로 슈바이처와 같이 질병보다도 치료보다도 환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의사가 될 것입니다. 이 환자혁명이라는 책이 현대의학을 멀리하라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존경받고 있지 못하는, 그리고 환자들의 불신이 대상이 된 의료의 일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필요하면 도려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현대의학이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환자들의 존경을 받는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의사들이 많아지는 날이 오는 것을 꿈꾸는 것이 환자혁명 책입니다. 피스.